소개받은 한국기원대학교 이재림입니다. 우리 교육환경부원이 벌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아주 열악한 교육환경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미비점에 대해서 법률가 그리고 교육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역할을 그동안 수행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고 앞으로 우리 교육환경보호원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교육환경 설립을 통해서 많은 유해 시설의 접근과 그리고 양호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저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역할에 대해서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그리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이 기관이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 많은 위험 요소들 라돈이라든지 성민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었고 또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와 그런 지원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질의 문제, 아이들의 체육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부터 실내 미세먼지의 문제 등 같은 어려운 그런 교육 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학교 급식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작용 그리고 또 가야 될 방향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이 또 그러한 정책 지원이 우리 교육환경보원이 충실히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또 새로 미래는 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패러다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과연 더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가 하는 내용들이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크게는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 환경 보호에 하는 정책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기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대기 그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포괄적인 환경 개선의 역할이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인문 환경으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또 신체와 관계돼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그리고 외부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그런 안전 관계가 있고 또 물리적인 그런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전 문제 우리는 삼풍백화점부터 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안전 폭력 이런 문제들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까지도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환경보호는 이제 좀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좀 더 우리 관련 기관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간 환경 또 교육부에서 마침 18조 5천억을 투자하면서 공간 환경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고 정신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그런 학교의 개념으로 좀 더 전환할 수 있도록 어딘가 역할을 좀 해준다라면은 바로 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역할도 저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부서까지 같이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 평가 결과 이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서 얻은 문제점과 개선 정책이 시도교육청에 다시 환류되고 다시 피드백돼서 정책을 개선하는
그런 개념까지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해서 포괄적인 정책들, 학교 설립 등이라든지 하는 것이 같이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거의 따로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시도교육청도 그렇고 부서별로 따로 가고 있는 현실을 좀 더 통합하는 그런 정책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 학교에 아이들의 학생들의 삶이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안전한 학교, 그리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학교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환경보원이 이 물리적 환경과 연계하는 그런 정책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안전교육 학습의 내실화를 위한 그런 개념대로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12년 동안 초중고 12년 동안 안전에 관한 삶 중심의 안전교육들이 안전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역할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또 신체적인 그 건강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안전체험의 기회, 그리고 안전체험 교육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기존 학교의 안전 문제는 외부인의 침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프티드라는 자연 감시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프티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의미로 자연적 감시를 통해서 외부인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접근 통제를 일정하게 모아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과 연계되고 학교의 영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저학년, 고학년 또 성격이 다른 이런 다양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 또 공간적으로 광장이란 거실 이런 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관리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유지 관리를 적당히 함으로써 그 안에서 피해가 일어나는 황폐화된 범죄 유발 심리를 예방하는 이런 차원까지도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또 학교 생활이 아이들의 신체적으로 이제는 좀 더 건강한 학교, 즉 현재 최근에 BMI로 해서 신체 질량 지수가 좀 더 과다해졌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좀 더 신체 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로 업무를 맡으신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속에서의 즉 체육 수업에서의 연계할 수 있는 환경들, 예를 들면 지금 체육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4개 학급 보통 30학급에서 4개 학급 정도가 동시 체육 수업을 하지만 체육관은 하나죠. 미세먼지가 있으면 한 학급 이외에는 전부 다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건들 개선이라든지 방과 후 신체 활동이 가능한 그런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습 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크게 광의 확대로 봤을 때는 교육환경 보완에서 좀 더 역할이 증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증대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 사회성, 성격에 따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룹에 맞는 그런 환경들, 즉 발달 단계별로 맞는 그런 교육 환경들, 기본적인 그런 물리적 환경 이외에 좀 더 질적 개선이 가능한 그런 발달 단계별로 가능한 환경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아주 작은 그룹, 큰 그룹, 중간 규모 그룹끼리 어울리는 선호, 그리고 활동의 정서적 그룹, 그리고 신체적 활동 그룹, 다양성, 이런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공간 그 재구정 사업에 같이 연계돼서 끝으로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는 그런 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의 역할도 확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부 공간에 특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축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막상 밖에 나가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운동장 저 너머에 있는 생태 공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3층, 4층에 있는 애들은 멀어서 가기 어렵다 그럽니다. 3층, 4층에는 왜 일부 공간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없을까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지적하는 다른 주변의 그런 역할들이 우리는 매우 작습니다. 또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육환경보건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학교 숲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마다 3분의 1 면적은 학교 숲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환경 미세먼지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산화탄소 그린스마트 사업이라 해서 아주 환경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굉장히 기밀하게 만들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50분 동안 45분 동안 밀폐된 환경 속에서 이산화탄소는 증가가 되고 결국은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지 않으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는 기준치의 2배, 3배, 4배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에 예방 정책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환기 에너지 그런 또 지열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역할들이 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체육 활동을 위해서 체육관의 증설을 좀 더 많은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정부에 좀 더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 때부터 관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립에 하는 그 우리 교육부의 하나의 기관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 그냥 우리는 이 교육환경 보호에서 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립하는 위치까지도 관여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학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학교 설립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의 통학로만큼은 정말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 통학로에 2명이 겨우 지나가게 만든 그런 좁은 통학로가 아니고 아이들이 뛰어도 되는 안전한 넓은 사람 중심의 그런 보도가 되도록 우리 교육환경 보호가 돼야 됩니다. 차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빈 틈을 보도를 만드는 현재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해주는 기관과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10대 정책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보호에서도 주장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쿨존 안전사고 대부분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각적인 감시가 시각적으로 서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바로 공영주차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현재 그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그 교육환경보호원과 우리 지자체, 우리 교육청의 관계부서에서 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산촌, 농어촌 지역에 통학로 보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학버스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자체에서도 매우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학교들을 재배치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는 구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정신적 이런 관계만 검토한다면 남의 일이 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교육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학교가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적 사회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학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에 우리 역할이 또 교육환경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세대가 분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는 공간도 우리 학교가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할머니와 그리고 손자가 같이 하는 그 공휴일 방학 중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교의 환경들 바로 학교시설 복합하고 또 마침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추진을 예고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학교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실 중심의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서로 도닥여지고 하는 교류가 되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소통하는 그런 환경들, 아동과 노인이 같이 교류하는 환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환경보건도 조직에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이러한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같이 좀 필요하더라고. 그걸 위해서는 통합 기획을 통한 환경 개선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연구나 평가, 분석을 통한 개선점이 시도교육청에 환류가 되고 다시 개선이 효과가 발생되는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ESG는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소셜 사회적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 이런 개념들이 좀 더 교육환경 보원의 역할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도교육청의 관련 유관부서 통합 정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 교육부, 시도교육청 다 서너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교 건물 짓는데, 그리고 그 평가하는데, 설립하는데, 그다음에 뭐 그린스마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류 역할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끝으로 이제 재정도 확보돼야 됩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재정을 봤더니 이게 과연 기간인가? 예, 너무 빈약합니다. 수많은 몇십조를 쓰고 있는 정부의 그런 기관에 학생들의 건강과 삶을 위한 그런 정책에 너무 이런 재정의 빈곤이 이걸 확대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재정 확대도 좀 확보해서 연구나 실천 역량, 그리고 환류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우리 관련하신 분들의 통합적 기획 그리고 추진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이 가준다라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의 보원의 역할과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미치는 삶의 그런 교육 과정, 이런 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환경부는 5주년을 넘었습니다. 이제 질적 성장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